화는 감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인 반응이에요. 노하우를 외워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돼요. 이 모든 거를 내가 주관해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오늘 상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분노와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응님, 분노를 제어하는 게 잘 안 돼요. 평범하게 일상을 잘 살아가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나서 욕설을 하거나 한숨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억눌려 있다가 겨우 안정적인 환경을 찾았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파가 남는 것 같아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낙인 찍힐 일도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조절이 안 되는 느낌 때문에 힘들다. 너무 잘 이해가 되고요. 지니제이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 정말 조절하기 힘들죠. 에너지도 엄청 소모되고 얼마나 힘드실지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화내면 조절이 안 돼요. 화나는 것 자체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의 이유는 너무 다양한데, 지니제이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지니제이님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 이상이신 거고, 많은 분들은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내가 왜 화나는지, 이 화의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세요. 그냥 화가 난 줄 알아요. 근데 잘 이해해보면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그 상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화가 나고 또 화를 낼 수 있는 거고, 화는 감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표면적인 반응이에요. 유로타임 88님은 회사에서 여러가지 감정이 드는데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 같고 조심스러워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분노, 우울, 무력 이런 식으로 감정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여러가지 감정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이런 감정이 관계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한테 악순환을 일으키냐, 지장을 주냐,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게 되냐는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표현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거라서, 그 디테일마다 다 다른 거라서 이걸 자칫 주입식으로 외워서 하다가는 더 꼬이죠. 결국에는 내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로 표현할지 말지 물러설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내가 주관해서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컨트롤만 하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화는 반응이에요.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반응이 나네,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 이면의 감정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그냥 겉에서 나는 화의 반응만 인식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런저런 어떤 자기발서나 여러 가지 강의들에 나온 그런 노하우를 외워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잘 이해해야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1번 개념입니다. 저도 무시에 크게 반응하기도 하고, 옛날 일들이 그냥 갑자기 떠올라도 화를 제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일이 아까도 사연에도 조금 적혀 있고 아마 떠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옛날 일, 사건 자체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떠오르지만 그게 내 감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그때의 내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마도 정서적으로 억눌려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하신 거 보면은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건강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괴로우실 거예요. 감정을 이해해야지 조절이 되는 건데, 이 감정을 이해하려면 그걸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리기가 싫고 피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뭔지 모르고 자꾸 겉으로는 화가 나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 그러면 나는 더 불안해지죠. 내가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화를 제어 못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낙인 찍힐 것 같아. 막 점점 이제 확장이 되죠. 불안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걱정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괴로워도 조금은 연상되면 떠올려서 조금 더 접근하셔야지 컨트롤이 됩니다. 이게 내 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손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몇 년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컨트롤이죠.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냥 휘두르면은 오히려 안 맞거나 엉뚱한 데로 가고, 컨트롤하려면 우선 내 사정거리 안으로
정확하게 오게 해야 돼요. 내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거기까지 딱 정확하게 가서 딱 서서 기다리는 거.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리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 버리고 싶은 거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정확하게 내 안으로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 감정을. 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때 그런 취급을 받는지도 잘 몰랐고 알아도 대응하기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화내거나 폭력을 휘둘렀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안 되고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화를 못 냈었는데 그게 뒤늦게 한 번에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잘 표현하셨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어렸을 때 어떤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거나 뭐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하는 게 안 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걸 잘 못했어서 이게 한 번에 터지는 것 같다. 이런 거 너무 잘 이해하신 건데 또 역시 여기에도 감정이 있어요. 아마 구체적인 경험을 딱 떠올리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여기는 구체적인 딱 하나의 사례는 표현 안 하셨으니까 몇 살 때쯤 어떤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떤 식의 화를 냈다, 무시를 했다. 감정은 뭉뚱그려서 떠올리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떤 특정 상황, 그게 되게 사소해 보이고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사건이 아니어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어떤 하나의 상황을 딱 떠올리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그게 어렸을 때여도 그 감정 그대로를 내가 지금 시점에서 떠올리는 거는 똑같지 않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연결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살 때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해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기억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 중간의 감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살 때라 치면 10살 때의 경험과 관련된 그 감정이 그 10살 때에도 있었고요.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중간에 또 나거든요. 15살 때도 날 수 있고 17살 때도 날 수 있고 요때마다의 감정들이 또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점점 자라면서 더 그런 상호작용, 부모님이든 친구와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그런 데이터 쌓인 가운데 그 감정이 이해되는 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있는 거고요. 20살 때 또 20살의 시점에서 또 있는 거고요. 30살 때 30살의 시점에서 그 10살 때의 내 감정을 바라보는 게 또 있는 거고요. 이걸 다 그때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다 보면은 10살 때의 감정도 연결돼서 떠오르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거를 천천히 하나씩 하는 게 1대1 뭐 상담인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또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은 접근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인 건데 이 와중에 자스민 님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간식 먹고 더 좋은 마음으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별이님이 이제 내 사연은 아니지만 제 설명을 좀 들었더니 떠오르는 게 너무 많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사연은 아니어도 사람 마음이 다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지만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그 프로세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머리 있고 눈 두 개, 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감정에 대한 프로세스도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다른 사람 사연이지만 듣다 보면은 내가 떠오르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점점 접근하시면 됩니다. 10살 때 유학하던 당시에 학교에서 뭔가를 배워와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영어 관련 내용이라서 학교 선생님이 맞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라고 조금 언성을 높였더니 아빠가 폭력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기 싫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고 화를 내면서 억지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상황이 떠오르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이제 내담자분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요. 10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저희 아이들은 이미 10살이 넘었지만 아직도 어리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당연히 점점 판단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미취학 때 아주 영유아 때까지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지만 선생님도 생기고 내가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생기고 해서 초등학교부터는 집 안보다는 집 밖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게 되게 많죠.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거를 당연히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이니까.
왜냐면은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그 내용이 흥미롭거나 인상적이었거나 관련된 어쨌든 감정이 있는 거니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아빠가 폭력을 뭐 어떤 폭력인지에 따라서도 또 본인이 느낀 게 다를 텐데 10살의 아이는 그 폭력과 관련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지금은 또 사건만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 순간에 감정이 있는 거죠. 그 감정이 떠오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성인 된 시점에서 그런 상황을 가정했었을 때 10살 아이가 어땠었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추정되는 감정으로 점점 이해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 10살 때의 감정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나여건님이 저도 예전 일이 자주 떠오릅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예전 일이 자주 떠오르는 거 역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감정은 자주 떠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 번도 안 떠오르다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지금 관련된 감정에서 떠오를 수도 있고, 극과 극입니다. 자주 떠오르는 이유는 내 생각, 기억을 떠올려서 이 감정 어떻게 처리해봐 빨리, 자꾸 잊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괴로우니까 그런 신호를 주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를 해결하려고 신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호등을 끄죠. 지금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자꾸 떠오르니까. 그러면은 안에서 더 쌓이는 거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노력이 신호등 끄는 노력하는 거니까. 그 신호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입시할 때는 과제를 안 해서 수행평가를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혼나다가 점수별로 깎인 거 아니라고 화냈더니 또 크게 얻어맞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실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너무 많으실 거고 반복됐으니까. 근데 이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과 관련된 나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렇게 폭력을 당할 때, 학대를 당할 때 어땠는지가 중요해요. 그 이후로 성격이 뭔가가 이상해지고 분노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맞는 얘기지만 현상을 얘기하신 거고, 그런 경험을 할 때의 나의 감정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내 나이에 10살 때 그랬던 거를 가정해보면, 추정해보면 어땠을 것 같은지,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내가 감정을 알고 싶지만 감정은 괴롭기 때문에 감정 주변만 맴돌기, 화를 내는 이유가 되는 그 화나는 감정,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정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접근이 어려울 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게 너무 강렬하고 뜨거워서 이 열을 좀 식혀야 돼요.